네, 굿모닝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네. 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실수로라든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신데요. 네. 오늘 이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팔꿈치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외상과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외상과염 하면 생소하지만 그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봤어요. 그 엘보 하는 병이 그 테니스 엘보 병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인가요? 예, 외상과염과? 그런데 그 팔꿈치 통증 중에서도 그 바깥쪽, 팔꿈치의 바깥쪽 부위의 그 주 통증의 원인이 이 외상과염입니다. 네. 외상과염이란 팔꿈치 그 바깥쪽에 붙는 그 힘줄의 염증인데 그 바깥쪽에 붙는 힘줄은 주로 이 손목을 이렇게 그 등 쪽으로 그 제끼거나 네.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역할을 하는 힘줄들이 붙는 위치거든요.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뭐 그럼 염증이 생기면 또 아프겠죠, 그죠? 네. 이게 점차 그 진행이 되면은 힘줄까지도 이제 그 파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네. 이것이 진행이 되면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은 힘줄이 이렇게 그 너덜거리게 이게 지금 힘줄이 이제 끊어져서 밑으로 이제 흘러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저기 팔꿈치 부분이에요. 예, 외상과염이 진행이 되면 이제 저렇게까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프다. 네. 그리고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는 사실 다 같은 말인가 보군요. 예전에 그 이제 네. 그 이 병을 처음 이제 그 명명한 그 의학자가 네.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백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주로 통증이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그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는 그 병명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 테니스 엘보가 그 테니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40대 이후의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남녀가 그 같다고 하지만 네.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여자가 그 남자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 같고요. 여자가 예,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스포츠 손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그 테니스를 그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골프를 했을 때 이렇게 뒷땅을 치거나 그런 경우에 또 올 수가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좀 그 오랫동안 쓰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쓰는데 주 원인은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할 때 네. 물건을 들 때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들지 않고 손등이 머리 위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방 들잖아요. 들 여기에 때도. 무리가 예, 가잖아요. 예. 네. 네.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때도 뭘 당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미는 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이 그 많이 그 발생이 될 수가 이게 있습니다. 운동 안 하고도 네. 그럴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름은 테니스 엘보인데 테니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재밌는데요. 네. 이제 팔꿈치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내가 테니스 엘보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팔꿈치의 그 바깥쪽에 통증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와요? 처음에는 막 쑤셔요? 예. 뭐 이제 그 심한 통증일 경우에는 뭐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그 통증이 처음에는 팔꿈치에만 있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해서 이 손목까지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내려오나요? 예. 어떤 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들다가 힘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리기까지 하거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 그 아픈 팔을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그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반대편 팔로 손등을 이렇게 그 위로 예, 제껴지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네. 이쪽에 통증이 온다면은 외상과염을 테니스 엘보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다 있고 부위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처음에 대부분 와서 얘기하시는 그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걸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진단은 되지만 일단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초음파나
MRA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검사를 통하면은 뭐 크게 그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테니스 엘보 왔다고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가면 좀 빨리 날 수 있는 건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치료받으시면 될까요? 대부분 그 테니스 엘보로 그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원인이나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첫째는 노화와 관련된 거고요. 아, 노화요? 그 2차적인 것은 그 손목을 특별한 동작을 많이 쓰는 건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고요. 물건을 들다면은 손바닥이 하늘로 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아픈 팔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 이외에 간단한 보호대를 할 수도 있고요.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 통해서 처음 초기에 아프실 그 때. 치료를 하고 좀 네. 그 진행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관절이나 근육에 이제 통증 있는 분들이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이거 자주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스테로이드 주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우리 그 뼈 주사라고 하는 그 하얀 그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는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요? 대부분의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 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약효구를 발휘하면서 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지만은 이런 힘줄에 그 주사를 놓게 되면은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이쪽이 그 주사를 맞아서 이제 후유증이 오는 그 팔인데 여기 보면 하얗게 변색이 돼 있고 이쪽에 살이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약의 이제 부작용이죠, 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예, 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살이 말라가가지고 뼈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사를 맞게 되면은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궁극에는 주사 맞아서도 효과가 없게 되면은 치료가 그 불치병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것이 꼭 그 중요하고 제가 오늘 꼭 아니 근데 전달해드리고 맞으면 안 싶은 얘기입니다. 되는데 그 시술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병이라는 것이 염증 초기에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급한 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조직에 손상이 안 가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치료가 뼈 있나요? 주사라는 거 함부로 맞으면 안 되겠네요. 예, 예. 요즘에는 그 다양한 치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그 체충격파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체충격파란 음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손상된 조직을 자극을 해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팔꿈치 쪽에 체충격파 치료를 해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요즘에 많이 그 치료에서 좋은 효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PRP 치료라는 건 어떤 건가요? PRP 치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RP 왜 하지 않습니까? 예. PRP라는 건 뭐냐면은 환자 그 혈액에서 피를 채취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는 이게 상처가 나면 그걸 낫게 하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혈소판 안에 있는데 혈소판만을 분리를 해서 네. 그 조직에 그 주사를 놔주는 것인데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그 혈소판이 있는 그 혈장을 그 채취를 해서 이렇게 손상된 조직 안에 그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 PRP를 채취하는 이런 그 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취한 이제 PRP 주사를 조직에 놔서 손상된 그 조직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이제 그 외상감이 다 치료가 돼도 혹시 재발할까 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재활 운동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재발할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첫째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그 평소에? 손상된 조직이 네. 이렇게 좀 너무 수축이 돼서 그 긴장이 안 되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우리 500cc 정도 그 음료수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손목을 강화시켜주는. 그 두 가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많지만 초기에 치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진단이 적절하게 안 돼서 꽤 오랫동안 병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 수술 내용은 손상된 힘줄, 끊어진 힘줄을 그 제거하는 겁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손상된 조직을 그 제거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손상된 조직을 제거할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절개하지 않고
물론 이제 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지만 관절경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수술하는 기구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그 손상된 조직을 다듬어내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팔꿈치 엘보 왔다, 네. 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 쓰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물론 그 초기의 병이라면은 이제 뭐 좀 쉬면은 낫겠지만은 네.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병이 악화가 되지 않게 적절한 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과 함께 팔꿈치 통증의 흔한 원인 외상과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